이번엔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오늘 결정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를 좀 해주신다면? 예, 그 헌재 판결은 뭐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그리고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의지를 온전히 받아들인 그런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바른정당이 그동안 분당과 탄핵을 주도하면서 지금의 시간까지 왔는데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준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 뭐 국론은 뭐 극렬하게 또 대립돼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다시금 국민들께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회나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입니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네.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부터 저희 바른정당은 대통령께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뭐 다시 우리가 이 헌재 판결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마지막 본인의 어떤 역할이다 판단하시고 모든 지금 여전히 거리에서 불복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표시를 하는 것이 이는 대승적 측면에서 저는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승복의 표시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기대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제가 들은 바로는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8명 전원이 탄핵이 인용을 한 것으로 봐서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충격일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당장 뭐 삼성동 사저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혹시 나오게 되면 뭐 전에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좀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바른정당은 탄핵 선고 이후에 긴급 회의를 열었고 정병욱 대표랑 최고위원이 총사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을 주도해서 결국 탄핵을 인용받아냈으면 오히려 이게 축하 분위기일 텐데 왜 총사퇴를 하셨습니까? 바른정당은 뭐 어쨌든 지금 오늘 굉장히 역사적이고 엄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워야 새롭게 채울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상의총에서 원래 당대표 본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혼자 결정을 하셨는데 의총 속에서 다른 최고위원들 모두가 그 뜻에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사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 모든 기득권 내려놓을 테니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많이 좀 오시오 이겁니까? 뭐 지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30여 명의 의원들과 그리고 여전히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 강성 친박 주도의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탄핵에 찬성을 했고 지금의 탄핵 정국을 만들었던 지금 오직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비아냥거림을 조롱의 대상으로 잊지 말고 새로운 어떤 보수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 이후에 또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의 발언 등등을 보면 이제 제3지대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좀 함께 해봅시다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간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의 대통령 문제 탄핵 전국에서도 사실은 친박 패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사당화되어 있는 당의 모습들, 그리고 권력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기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친문 패권이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패권의 교체일 뿐이지 제대로 된 정권 교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면 예. 그것은 거의 지금과 같은 또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탄핵까지 인용되고 아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바로 들어갈 텐데, 네. 이와 같은 뭐 통합 경선 내지는 제3지대 뭐 개헌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 민심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탄핵 인용을 계기로 해서 과거의 적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위에 대한 것들은 과거로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예. 국민들께서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미래의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예. 측면에 분명히 그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촛불 민심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래 권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통령을 뽑아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우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떤 비전으로, 어떤 가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옳으냐라는 판단들을 저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민심이 커질지 함께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이었고.